안녕하십니까. 지명특허 장진규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에 지금 8년, 9년째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 생활, 또 전문직 사업자로서 어떻게 제주에서 살아남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한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형 아직 제주예요? 진규 씨 아직 제주냐? 아직 제주냐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직 제주다 라는 말은 내심 무의식 속에는 이 사람이 제주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서울로,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서울로 올라와서 활동을 하든지 복귀를 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모든 산업이나 여러 가지 인맥의 중심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제주에 가서, 지방에 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지방도 지방에 가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일감이 있겠냐, 먹고 살 게 있겠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뭐, 걱정을 하시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17년 3월부터 제주에 살기 시작했고요. 원래는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부터 40년, 만 40년간을 완전히 서울에서만 살았던 사람인데, 제주도 가서 갑자기 산다고 하니까 다들 주변에서 신기해 하시는 반응 반, 또 우려의 눈길 반이 있었는데요. 제가 2017년 3월부터 살았으니까 지금 2026년 3월이 됐으니까 거의 만 9년이 다 됐습니다. 만 9년 동안 살아본 경험으로는 일단 뭐 살면 사라지는 면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지방 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다. 어, 그런 분들도 계시죠. 뭐 지방, 서울 벗어나면 특히 뭐 어떤 부분은 좀 과장해서 강남 벗어나면 세상 무너지는 줄 안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그러진 않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온라인에서 주문하면은, 온라인 쇼핑하면은 할 때마다 제주 추가 요금 3,000원, 5,000원 이렇게 붙는 거. 그러다 보니까 탈팡 횡렬에 불구하고 제주도 도민분들은 쿠팡 탈퇴하기 어렵죠. 쉽지 않고, 또 알리익스프레스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컬리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고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제 삶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라든가 뭐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일단 문화생활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나이의 친구들 주변 봐도 문화생활 서울에 있다고 하는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저와 다른 세상을 살고 계시거나 좀 굉장히 시간이 많고 여유롭게 이미 성공을 많이 거두셔서 더 이상 회사나 업무를 신경을 안 쓰고 아주 여유로운 분들 중에는 매일 예술의 전당 가시고 그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 나이 또래 아니면 30대 때부터 다들 바쁘게 치열하게 살고 있고, 뭐 집에 가면은 식구들, 가족들 돌봐야죠. 주말 되면은 배우자나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야지. 그러니까 본인분이 뭐 뮤지컬 보고 연극 보고 그런 거 하는 경우를 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을 벗어난다고 해서 문화생활 못한다, 그런 부분은 크게 와닿지는 않고요. 다만 다만 이제 드림 시어터나 아니면 메가데스 같은 해외 유명 밴드의 공연을 보겠다, 그랬을 때는 인천이나 서울을 가야 되는 그런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문화생활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고, 극장은 아주 오지나 무인도 아니면은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뭐 메가박스나 그런 대형 멀티플렉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전혀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지방이다 보니까 훨씬 저렴하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연들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 살고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보다 뮤지컬이나 아니면 뭐 유명한 박규현 씨의 기타 공연이나 이런 공연들은 제가 훨씬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가지고 특정 섹터에 따라서는 좀 달리 생각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서울이나 수도권 대비해서 문화생활에서 그렇게 불리한 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한 가지 이제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백화점이 없다라는 걸 거예요. 아주 예전에 백화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백화점이 좀 어느 정도 되려면은 집중이 좀 돼 있고 도시화가 돼 있고 규모가 좀 돼야 될 텐데, 인구 측면에서나 뭔가 백화점이 되기엔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제주도가 어지간한 지방보다
강남에 훨씬 더 빨리 갑니다. 제주공항에서 가까운데 제주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제주, 노형동, 연동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공항 10분, 20분이면 가갖고 거기서 1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9호선 급행 타시면 강남 신세계까지 30분. 그러니까 2시간, 2시간 반이면은 강남 신세계를 가는 거죠. 그리고 서울역 가는 것도 공항에서 공항 출구 타면은 2, 30분이면 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쇼핑 면에서는 백화점이 좀 없긴 한데 서울에 워낙 부산이나 이런 서울에 어지간한 전라도나 경상도나 부산, 대구 이런 데서 가시는 것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쇼핑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요즘은 온라인 쇼핑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물론 추가 배송비가 붙는 건 뼈아픈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측면만 제외한다면 그리고 개인정보에서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쿠팡이라든가 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것들 잘 활용하시면 쇼핑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주살이에서 이제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네트워크라든가 인맥, 사람들하고의 만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냐.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업계 분들하고 어떤 교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업계의 어떤 행사, 세미나 같은 거를 참석하려면은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열리고 기회가 많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해요. 한편으로는 제가 지인들을 서울에 살 때보다 지금 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20대라면 모르겠지만 30대 초반, 중반 넘어가고 결혼들 하시고 이후에 가정 이뤄서 살다 보시면은 아무래도 가정을 돌보느라고 친구들이나 어떤 네트워킹 하거나 모임에 나가기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아마 애들 다 커갖고 대학 보내기 전까지는 모임하고 그런 거 굉장히 힘드실 건데 저희 친구들도 이제 50대 되니까 슬슬 다시금 이제야 좀 만나고 있거든요. 애들이 좀 커놓고 좀 안 돌봐줘도 고등학생 이상쯤 되면 알아서 밥 먹고 할 일 하잖아요. 이제는 고등학생, 대학생들 되니까 좀 만나고 있긴 한데 그 전까지는 오히려 서울에 있다고 해서 네트워킹하고 모임 나가고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제주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으면 만나지도 못했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제주에서 한 번씩 학회 있다, 세미나 있다, 워크숍 있다, 출장 왔다 해갖고 한 번씩 저랑 보고 가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 때는 3년, 4년 못 보던 사람들을 제주에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꼭 네트워킹이나 인맥 관리에 있어서 그렇게만 불리한 것이냐라고만 라는 측면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불리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거를 보완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합치면은 상쇄가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물가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제주도 같은 경우 쌀부터 각종 채소 이런 것들 다 전라도에서 수입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비싸죠.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귤이나 한라봉 같은 만감류 제외하고 대부분의 과일 다 수입해 와야죠. 또 쌀도 제주에서 하나도 재배 안 되니까 다 전라도에서 수입해야죠. 모든 게 다 물 건너와야 되고 배 타고 와야 되고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수도권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제주도에서 나는 거라고 해봤자 광어 양식한 거 하고 마늘, 당근 이런 것들 아니면 사실 대부분 물 건너오고 그래서 비싼 건 사실이고요. 그렇긴 한데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가가 비싸죠. 강남 저리가를 하게 비싼 집도 많아서 솔직히 근데 그런 데들은 관광으로 오셨을 때는 가는 거지만 제주도 산다고 매일 갈치 먹고 매일 무슨 다금바리 회 먹고 매일 흑돼지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나가갖고 편의점 도시락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김밥 천국 가서 제육볶음밥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장국 먹고 그럴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서울의 중심지 오피스가 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다른 영상 통해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릴 텐데 가성비 집들 10,000원 정도의 아주 다양한 반찬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들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이 비싼 품목들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비싸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도시가스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난방비가 좀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겨울에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 부분에서 일부 섹터에서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대신에 해외여행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1년에 뭐 2번을 내가 가는 사람이다. 아니면 제주도 한번 여행 가고 또 해외 한번 가고 그랬던 패턴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제주 살면은 1년에 그냥 해외여행만 한번 가고 나머지 여행, 제주 여행 이런 걸 안 가도 휴일날 여기저기 내 차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해외 여행비를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국내 여행비를 좀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체한다고 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여행비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물가 비싸거나 그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주거비가 아무래도 수도권 주요 핵심 지역보다는 싸죠.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주도에서도 노영동 같은 데들은 뭐 아파트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10억 뭐 분양가도 9억 이런 아파트들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외곽으로 벗어난다든가 너무 시골로 안 가시더라도 충분히 서울에 살 때보다는 주거비가 충분히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거비 측면까지 고려하면은 생활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물가 비싼 거는 어느 정도 상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행에서 절약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거비에서 절약하는 부분을 합치면은 어느 정도는 뭐 상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소득의 문제인데 저는 처음에 2017년에 여기 제주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근로자로 4년 반 정도를 2021년까지 일했어요.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의 업무를 하는 공무수행 사인으로 지식재산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자리가 있었고 전문위원으로서 어느 정도 소득이 물론 다른 지역이나 기존의 변리사로서 활동할 때에 비하면 많이 적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주도 내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주도 안에서는 이제 제주도의 임금 수준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급여를 받고 일을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소득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제주에 연고도 없는데 와갖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쉽지 않겠죠. 사업을 그리고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반이 갖춰진 게 아닌데 갑자기 내 돈, 자본 투하해갖고 어떤 사업을 하러 오신다라는 거는 좀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소득이 충분히 나올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하실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서비스업에 종사, 예를 들어 관광 관련해서 관광이나 뭐 식음료 업종에 종사하시겠다고 왔을 때 관광하고 식음료 쪽이 굉장히 급여 자체가 낮잖아요. 제주도가 워낙에 전국에서 급여 수준이 제일 낮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물가가 주거비가 좀 줄어들고 수도권에 비해서 또 여행비를 좀 줄일 수 있다 쳐도 소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제주도 그 유명한 그 모 게임 회사 같이 엄청나게 높은 고액의 연봉과 주거 비용을 주는 그런 경우에 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처럼 뭐 전국적으로 소득 차별이 없는 그런 직종에 오실 수 있다면 정말 베스트일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어디서 취업을 해갖고 살아야겠다 했을 때는 소득이 좀 감소하시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소득 감소에 불구하고 내가 뭐 해외여행 이제 안 가고 그냥 제주도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수도권에서 살았을 때와 생활 수준은 크게 차이 나지 않게 즐기실 수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서울살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또 뭐 나쁘지 않은 점, 아니면 비슷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부적인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단점들이 물론 있죠. 특히 제주가 원래 연고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첫 번째는 가족 문제. 예를 들어 이제 각종 경조사, 뭐 집안에 부모님이 아프시다, 뭐 아니면 집안에 명절 차례를 지내고 영제를 세고 제사를 지내고 뭔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비행기 타고 오락가락 하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어떤 교통비에 이동하는 비용 그런 것도 문제지만 그 시간도 엄청난 리소스거든요.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크고 불시에 가족 문제로 인해서 어디 육지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텃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도심지에 살고 있고 아파트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누군가 옆 가게 아저씨하고 경쟁하러 뭐 카페 차리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느끼진 않았었는데, 만약에 그런 텃세 같은 부분들은 꼭 제주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시골에 가면 다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그 아이를 키우시는 집에서는 그런 말씀, 우려를 좀 생각하시긴 하더라고요. 교육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좀 불리하지 않은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에서도 대치동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저기 어디 멀리 또 대치동 가려면 다 1시간, 2시간씩 걸려갖고 라이딩하고 가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뭐 다 대치동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주도가 굉장히 그 공부 잘하는 동네거든요. 예전부터. 뭐 비공식적으로는 IQ도 굉장히 높다고 하고, 또 서울대 학교 진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적을 잘 거두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방학 때는 이렇게 엄마랑 한 달씩 대치동 어디 가 계시고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생각은 하시겠지만 지방에 있어서 공부 못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잘하는 친구들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교육이 뭐 문제다, 뭐 강남에 있는 어떤 학원 못 다니면 안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거기 사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게 아니라 어, 얼마든지 본인의 그릇이 된다면 필요하면 언제든 그런 강의를 수강할 수 있고, 요즘 온라인도 많이 발달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지도하는 데 문제가 없고, 여기 여기 친구들도 공부 잘해갖고 서울에 있는 학교 좋은 데 가고 있는 거 생각하면 그게 꼭 절대적인 거다라고 볼 수만 없겠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서는 다른 지역, 비강남 지역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불리함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우려하시는 것들이, 고객이 제주도에 별로 없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고객이 대면 미팅을 원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불리하지 않냐. 맞습니다. 만약에 꼭 나는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겠어,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아무래도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뭐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사실 저희 업무는 꼭 얼굴 보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대다수이기도 하고, 어, 코로나 이후로는 오히려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하거나 심지어 화상회의도 그냥 안 좋아하세요. 그냥 이메일로 보내고 자료 보내고 필요하면 전화, 이걸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는 더 급가속화됐는데, 뭐 굳이 제가 서울에 뭐 아니면 육지 어딘가에 대면으로 미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함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다지 느끼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판교에 있는 사무실하고 전산도 전부 가상 사설망으로 내부망처럼 연결 다 해놨고요. 인터넷 잘 되고 화상 회의 잘 되고 해갖고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다만 제주에 와서 여기 이 지역의 잠재 고객만을 상대로 영업을 해갖고 자생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저희 업계는 특허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갖고 여기서 변리사가 상주하는 건 제주도에 저밖에 없는데, 물론 제주도에 사무실 있다라고 광고하는 곳들은 몇 군데 있지만 전부 서울에 계십니다. 주소만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계시고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주도 인구 70만 밖에 안 되고 기업들 큰 데라고 해봤자 카카오처럼 실질적인 판교회사, 주소지만 페이퍼 컴퍼니로 제주에 있는 회사, 이런 경우들 빼면 1년에 특허 10개 내는 회사도 잘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주에서 내가 어떤 고객을 지금부터 발굴해 갖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희 직업은 변리사는 워낙 없으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다 치고, 뭐 변호사나 의사나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사분들은 워낙 뭐 어떻게 하셔도 되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고령화되고 있고 수요는 충분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 갑자기 내가 연고가 없는데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 모셔갖고 갑자기 제주에서 자립을 해서 자생을 하겠다, 아마 그러시긴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른 기존에 있는 회계법인이나 사무소나 아니면 세무사무소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개업을 하셨어도 육지에 있는 서울에 있고 대구에 있고 부산에 있는 고객들을 업무를 하시지 않으면 완전히 제주에서만의 자생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는 어쨌든 운이 좋았고, 저는 어쨌든 변리사 포지션이 있을 때 고용으로 왔었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때쯤에 펜브리지 지금은 지명과 합병해서 지명특허에 합류하게 돼서 기본적으로 제주뿐 아니라 육지에 있는 기업들하고 고객들을 많이 업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업무를 하고 제 밥값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문직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직장인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다니시거나 다른 일을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정착하시고 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건 이제 단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단점은 혹시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들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좀 직장 문화가 많이 옛날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다녀본 데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기관 담당자들에게. 심지어 제주 출신인데도 육지에 갔다가 직장 생활 하다가 제주에 있는 뭐 지방 이제 공공행정 성격을 띤 그런 기관들 들어갔는데 충격을 받았다. 직장 문화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약간 소위 말하는 쌍팔년도 같은 직장 문화가 있긴 있어요. 요즘은 아주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육지에 비해서는 좀 그런 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들은 바가 좀 있어서 거의 맞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 와서 가족들 데리고 와서 삶을 개척하고 여기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내가 급여가 조금 줄겠지만 또 그만큼 주거비라든가 해외여행비를 좀 줄이면서 해외여행 안 가는 대신에 제주 여름에 제주 해변 가시고 산에 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줄이면은 충분히 제주 즐기시면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과연 강남 대치동이 아닌 이상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제 가족들 육지에 있는 부모님들 뭐 경사 조사 아프시다든가 그런 부분들 극복하실 수 있으면은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단점이 큰 병원 문제일 건데 제주에도 큰 병원들 있죠. 종합병원들 있고 또 3차 병원 상급병원이라고 하면 제주대학병원들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정말 중요한 병이 있거나 하면은 서울에 있는 메이저 병원들 가야죠. 아산병원, 삼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이런 것들 가야죠. 근데 서울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수도권에 있다고 해도 결국 3차 병원, 상급병원 가려면 결국에는 연차 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방에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으로 제 9년간의 제주살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겠는가 또 장점 단점 그리고 만약에 제주에서의 삶을 꿈꾸시는 30대, 40대, 50대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께 뭔가 조금이라도 힌트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부족한 점도 있었을 거고 설명이 약간 우왕좌왕한 면도 있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